안녕하세요, 문학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오르암 파묵의 하얀성입니다. 200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터키 작가 오르암 파묵에 관한 내용은 내 이름은 빨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985년에 발표된 하얀성은 오르암 파묵이 세 번째로 발표한 장편소설입니다. 이 작품이 발표된 이후 뉴욕타임즈에서는 그를 동양의 새로운 별이라고 극찬했죠. 글이 길지 않은 분량의 소설이긴 합니다만 막상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난해한 느낌입니다. 줄거리보다는 등장인물들의 사유가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긴 하지만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생각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내 이름은 빨강, 검은 책, 하얀 성 등 오르암 파묵은 색깔을 제목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1인칭 나라고 표현되는 남자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인 그는 터키 이스탄불에 끌려가 호자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주인공과 꼭 닮은 사람입니다. 당시 실권을 쥐고 있는 파샤가 등장하고요. 어린 나이에 군주가 된 파디샤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 출신의 주인공은 배를 타고 나폴리로 가던 중에 터키 함대의 습격을 받아 포로 신세가 되곤 합니다. 평범하지만 학식이 있었던 주인공은 해부학 책을 통해 얻은 짧은 지식을 이용해 의사 행세를 했고 이 때문에 다른 포로들보다 대접을 받으며 터키로 끌려가죠. 이스탄불에서도 의사 노릇을 하며 실제로 환자들을 회복시키기도 했던 주인공은 어느 날 병을 앓고 있던 파샤의 부름을 받습니다. 파샤는 천식을 앓고 있었고 주인공은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약을 처방해 그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자신의 신세가 변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노예 생활은 계속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파샤의 부름을 받는데 방에서 기다리다가 자신과 꼭 닮은 터키인 호자를 만납니다. 주인공이 너무나 놀라고 있는데 파샤가 들어와서는 자기 딸의 결혼식에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주인공에게 이 일을 맡은 호자를 도우라고 지시하죠. 주인공은 그날 이후로 호자의 집에 드나들며 그와 일을 하는데 자신과 너무 닮은 그의 모습에 신기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함께 불꽃놀이를 준비하며 천문학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마침내 결혼식이 열려 그들이 준비한 불꽃놀이는 크게 성공하죠. 얼마 후 파샤는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라고 하인들을 시켜 협박을 하지만 주인공은 이를 끝까지 거부하고 파샤는 도리어 기계가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인공을 호자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날로 바로 호자의 집으로 가게 되죠. 호자는 유럽 사람인 주인공이 알고 있는 지식에 관심을 가졌고 두 사람은 자주 시간을 보내며 함께 공부를 합니다. 호자와 주인공은 천문학을 연구하며 시계를 만드는 것에 몰두하는데 파샤는 별 관심이 없었고 호자에게 신무기 개발을 하라고 하죠. 하지만 파샤는 9살의 어린 군주인 파디샤가 천문학을 재미있어 할 거라며 파디샤 아련을 주선하고 예상대로 파디샤는 흥미를 보입니다. 호자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파디샤를 아련하며 신임을 얻는데 파샤는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무기 개발을 독촉하죠. 압박을 받는 호자는 주인공을 불러들여 도움을 청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늘어놓습니다. 주인공은 호자를 끝까지 돕기로 결심하는데 호자는 어느 날 파디샤의 사냥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파디샤가 토끼를 풀어준 것을 보고 파디샤가 나중에 위험을 무사히 넘길 징조라고 해석해줍니다. 얼마 후 파디샤에 대한 반란이 모의되었다가 무사히 진압되는 사건이 벌어져 파샤는 귀향을 가게 되는데 호자의 해석을 떠올린 파디샤는 호자에게 영지를 주죠. 수입원이 생긴 호자는 주인공과 함께 학문 연구에 열을 올리고 호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빠져듭니다. 주인공은 서양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관심이 많다고 말하고 관심이 생긴 호자는 주인공에게 너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글을 써보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과거 자신에 대한 글을 쓰고 호자도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가게 되죠. 시간이 흘러 이스탄불의 흑사병이 돌고 호자는 자신은 흑사병이 두렵지 않다며 허세를 부리다가 몸에 흑사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집이 생깁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거울을 보며 자신들이 무척 닮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데 주인공은 자신과 똑같이 흑사병을 옮기려 하는 호자를 피해 달아나죠. 한 섬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주인공을 결국 호자가 찾아내고 다시 호자의 집에 잡혀와 흑사병에 대응하라는 파디샤의 명을 받은 그를 돕게 됩니다.
주인공은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고 병의 원인이 되는 쥐를 방제하는 방안을 내서 흑사병의 확산을 막죠. 마침내 흑사병은 종식되고 그 공로로 호자는 황실의 점성술사가 되어 대단한 위세를 떨치는데 주인공은 호자와의 거리감을 느끼며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파디샤는 호자에게 과거 파샤가 그랬던 것처럼 신무기를 개발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호자와 주인공이 다시 함께 연구를 하여 신무기를 개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파디샤가 돌연 폴란드 원정에 나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가져가지 않은 파디샤를 의아하게 생각하며 신무기를 시험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원정에서 돌아온 파디샤는 호자에게 신무기를 대동하고 합류할 것을 명하고 얼마 후 다시 폴란드 원정에 나서죠. 원정군은 두피오성을 함락하지 못해 막혀버리고 호자와 주인공이 개발한 미완의 신무기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격노한 파디샤에게 신하들은 호자와 함께 있는 이교도 주인공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호자와 주인공은 옷을 바꿔 입고 호자가 대신 베네치아로 떠나죠. 거의 비슷한 외모 덕에 호자의 신분으로 주인공은 수십 년을 살게 되고 70이 넘은 그는 베네치아로 간 호자도 주인공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주인공은 과거 호자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오르한 파묵이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 줄거리보다는 호자와 주인공이 스터디하는 내용에 생각할 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토론했던 여러 가지 주제들 중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호자는 어느 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집중하게 되고 주인공은 서양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작가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소설 속에서 내가 나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자와 주인공은 각각 터키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민족이고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죠. 그런데 주인공이 호자를 처음 봤을 때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두 사람은 무척이나 외모가 닮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상당히 가까워지고 호자는 주인공으로부터 서양의 많은 지식을 전수받죠. 호자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도달하자 주인공과 호자는 함께 자신의 과거 경험들과 생각들을 글로 쓰면서 자기 자신을 추적해 나갑니다. 둘이 같이 앉아 워낙 자세한 내용들을 쓰고 서로 공유했기 때문에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가 된 듯한 착각마저 하게 되죠. 둘은 각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옮김으로써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존재의 공유까지도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한 인간이 자기 자신임을 확인하는 수단은 자신이 겪은 경험과 생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것, 곧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그 사람 자체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듯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본질을 볼 수 있다고 라는 문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가 되어 인생을 맞바꿔 사는 상황에서도 어떤 이질감 없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험과 생각의 공유를 통해 본질의 공유를 이뤄냈기 때문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설에서 오르한 파묵이 제시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의 답은 내가 겪은 경험과 생각의 집약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인공과 호자는 하얀성에 도착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하얀성임에도 불구하고 하얀성 자체가 등장하는 것은 소설의 후반부나 되어서의 일입니다. 터키의 젊은 군주 파디샤는 폴란드 원정을 나서고 호자와 주인공 역시 그들이 개발한 신무기를 가지고 종군하죠. 터키 원정군은 두피오성이라는 요새를 만나 그 기세가 사그라드는데 유럽연합군의 강한 저항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죠. 이 두피오성이 바로 하얀성인데 소설 속에서 작가는 이 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성을 바라보았다. 성은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 깃발이 걸린 탑에 지는 해에 희미한 붉은 빛이 반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성은 하얀색이었다. 새하얗고 아름다웠다. 파디샤의 명으로 터키 원정군은 이 하얀성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가지만 결국 그들은 하얀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이 하얀성, 즉 두피오성은 마치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또는 행복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두피 요성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는 파리샤를 비롯한 터키군처럼 사람들의 행복을 손에 넣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것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언덕에 있는 밝고 하얀 건물에 도달하기 위해서 황급히 뛰어가면 그곳에 참가하고 싶은 축제, 놓치고 싶지 않은 행복이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길은 도저히 끝이 나지 않는다. 결국 이 성을 얻지 못하고 원정은 실패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이 실패를 통해 호자와 주인공은 각자의 하얀 성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원정 실패의 책임을 부정한 이교도인 주인공에게 덮어 씌우는 터키 참모들을 피해 호자와 주인공은 서로로 변장하고 호자는 이탈리아로 도망가 버리죠. 그 이후 호자는 이탈리아에서, 주인공은 이스탄불에서 서로의 신분으로 정착해 살아가게 되는데 소설을 통해 추측하면 그들의 삶은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꾼 이후에 각자 나름의 행복을 찾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갔기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각자의 하얀 성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자의 하얀 성으로 향하게 만든 계기가 하얀 성에 대한 원정 실패라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죠. 이 원정 실패가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신분을 맞바꿔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각자의 하얀 성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어떤 실패가 도리어 행복을 손에 넣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문명 교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동서 문명의 교차점에 위치한 터키의 작가답게 오르한 파묵은 문명의 차이와 교류에 대한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이 작품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서양을 대표하는 베네치아 사람이고 호자는 동양을 대표하는 이스탄불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고 두 사람은 지식과 생각을 긴밀히 공유합니다. 두 사람이 지식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마치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서로 교류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긴밀한 문명 교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호자는 자신이 터키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과 생각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동포인 터키 사람들을 그들이라 부르며 타자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나처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그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마침내 이해했다고 했다. 호자 입장에서 터키 사람들은 우리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이라고 칭하며 타자화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호자는 자신이 그들, 즉 터키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기까지 하는데 완전히 자신을 분리해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호자의 모습을 통해서 터키뿐 아니라 대부분의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세 동점의 시대와 이후에 이뤄진 동서양 문명 간 교류의 결과로 동양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서양 문화에 젖어들고 원래 자신들의 문화를 타자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양의 관점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패러다임은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양 문화권 사회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죠. 게다가 서양인인 주인공과 외모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100%에 가깝게 일치감을 가지게 되는 호자의 모습과 마지막 장면에서 굳이 노예인 주인공과 신분을 바꿔가며 베네치아로 망명한 모습에서 호자가 완전히 서양 문명에 빠져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의 완벽히 서양 문명화된 대다수의 동양 문화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동서양 문명의 교류의 결과 동양 문명권의 사람들은 본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거나 버리고 서양 문명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얀성 줍줍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명 교류라는 주제에서 오르한 파묵은 정말 탁월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